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을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딸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좋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며 밝게 웃었기에 저도 억지로라도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젠틀하게 행동해도 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위가 딱 그랬습니다. 딸에게 다정한 척하면서도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내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연애에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법이죠. 딸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자 딸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남편이 변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다정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며 화를 내고 딸이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하고 면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경제적으로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남편한테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했거든. 그랬더니 나더러 돈을 쓸 줄 모른대. 내가 원래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한테 손찌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말이 너무 무서워.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상 부모가 나서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위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 대체 누구한테? 그리고 왜?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위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사위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 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는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바쁜 회사원이 어떻게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던 어느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나와 곧장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관련 미팅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와 손을 잡는 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불륜이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다. 딸은 사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넘겨보던 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이 남자가 내 등을 쳐먹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더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스스로 사위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여자와 나눈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줘. 당신이 주는 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딸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난리야?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라. 내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자 사위는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돈? 내 딸이랑 나랑 같이 모은 재산. 그거 반은 내 거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딸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위는 이미 수천만 원을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 인간. 딸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은 남편의 불륜과 재산 빼돌림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 딸이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인생을 빼앗긴 걸 되찾아야지. 딸은 결국 사위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사위는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낮부터 기다려. 이제 끝내자. 나랑 이혼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랑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돈 얘기를 해. 왜, 법적으로 반반 아닌가? 나도 내 딸하고 결혼 생활한 세월이 있는데. 그거 그냥 날려? 딸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돈 빼돌린 거, 다 증거 있어.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이혼하면 난 새 출발할 거고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장모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고.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딨어? 내가 불륜녀랑 통화하는 거 직접 녹음했다. 이거 회사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사위는 다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건 안 돼요. 회사에선 절대 알아선 안 돼요. 그럼 내가 똑바로 사과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가. 사위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결국 딸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후 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 했지만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모든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 측에 그의 불륜 사실과 돈 빼돌림 정황이 전달되었고 회사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불륜녀마저도 사위를 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랑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직장도 없는데 내가 왜 계속 만나? 그녀는 사위를 가차없이 떠났고 결국 사위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딸은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너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된 거야. 딸과 사위의 이혼이 확정되던 날, 사위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딸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사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실직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불륜녀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장모님, 제발.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사위는 무너졌습니다. 딸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돈까지 빼돌린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망한 건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딸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딸과 사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후 딸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며 힘들어했지만 저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딸은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래. 딸은 오랫동안 꿈꿨던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이번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사람 맞아. 응, 엄마.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딸은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그 남자의 따뜻한 태도를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해. 이번엔 확실해? 응,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야 해.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엄마. 딸은 재혼을 했고 저는 딸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뭐,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함께 살아요.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이제 갚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해.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 저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딸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을 찾았고, 저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내가 딸의 말을 무시했다면, 만약 내가 사위의 실체를 끝까지 모른 채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은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아야 할 관계가 있고,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을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딸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좋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며 밝게 웃었기에 저도 억지로라도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젠틀하게 행동해도 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위가 딱 그랬습니다. 딸에게 다정한 척하면서도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내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연애에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법이죠. 딸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자 딸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남편이 변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다정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며 화를 내고 딸이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하고 면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경제적으로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남편한테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했거든. 그랬더니 나더러 돈을 쓸 줄 모른대. 내가 원래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한테 손찌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말이 너무 무서워.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상 부모가 나서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위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 대체 누구한테? 그리고 왜?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위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사위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 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는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바쁜 회사원이 어떻게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던 어느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나와 곧장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관련 미팅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와 손을 잡는 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불륜이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다. 딸은 사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넘겨보던 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이 남자가 내 등을 쳐먹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더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스스로 사위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여자와 나눈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줘. 당신이 주는 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딸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난리야?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라. 내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자 사위는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돈?
내 딸이랑 나랑 같이 모은 재산, 그거 반은 내 거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딸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위는 이미 수천만 원을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 인간, 딸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은 남편의 불륜과 재산 빼돌림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 딸이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인생을 빼앗긴 걸 되찾아야지. 딸은 결국 사위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사위는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낮부터 기다려. 이제 끝내자. 나랑 이혼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랑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돈 얘기를 해. 왜, 법적으로 반반 아닌가? 나도 내 딸하고 결혼 생활한 세월이 있는데 그거 그냥 날려? 딸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돈 빼돌린 거, 다 증거 있어.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이혼하면 난 새 출발할 거고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장모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고.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딨어? 내가 불륜녀랑 통화하는 거 직접 녹음했다. 이거 회사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사위는 다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건 안 돼요. 회사에선 절대 알아선 안 돼요. 그럼 내가 똑바로 사과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가. 사위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결국 딸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후 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 했지만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모든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 측에 그의 불륜 사실과 돈 빼돌림 정황이 전달되었고 회사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불륜녀마저도 사위를 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랑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직장도 없는데 내가 왜 계속 만나? 그녀는 사위를 가차없이 떠났고 결국 사위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딸은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너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된 거야. 딸과 사위의 이혼이 확정되던 날, 사위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딸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사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실직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불륜녀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장모님, 제발.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사위는 무너졌습니다. 딸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돈까지 빼돌린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망한 건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딸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딸과 사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후 딸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며 힘들어했지만 저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딸은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래. 딸은 오랫동안 꿈꿨던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이번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사람 맞아. 응, 엄마.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딸은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그 남자의 따뜻한 태도를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해. 이번엔 확실해? 응,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야 해.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엄마. 딸은 재혼을 했고 저는 딸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함께 살아요.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이제 갚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해.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 저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딸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을 찾았고, 저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내가 딸의 말을 무시했다면, 만약 내가 사위의 실체를 끝까지 모른 채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은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아야 할 관계가 있고,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을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딸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좋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며 밝게 웃었기에 저도 억지로라도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젠틀하게 행동해도 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위가 딱 그랬습니다. 딸에게 다정한 척하면서도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내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연애에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법이죠. 딸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자 딸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남편이 변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다정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며 화를 내고 딸이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하고 면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경제적으로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남편한테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했거든. 그랬더니 나더러 돈을 쓸 줄 모른대. 내가 원래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한테 손찌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말이 너무 무서워.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상 부모가 나서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위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 대체 누구한테? 그리고 왜?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위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사위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 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는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바쁜 회사원이 어떻게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던 어느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나와 곧장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관련 미팅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와 손을 잡는 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불륜이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다. 딸은 사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넘겨보던 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이 남자가 내 등을 쳐먹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더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스스로 사위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여자와 나눈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줘. 당신이 주는 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딸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난리야?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라. 내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자 사위는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돈? 내 딸이랑 나랑 같이 모은 재산. 그거 반은 내 거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딸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위는 이미 수천만 원을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 인간, 딸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은 남편의 불륜과 재산 빼돌림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 딸이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인생을 빼앗긴 걸 되찾아야지. 딸은 결국 사위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사위는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낮부터 기다려. 이제 끝내자. 나랑 이혼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랑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돈 얘기를 해. 왜, 법적으로 반반 아닌가? 나도 내 딸하고 결혼 생활한 세월이 있는데 그거 그냥 날려? 딸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돈 빼돌린 거, 다 증거 있어.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이혼하면 난 새 출발할 거고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장모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고.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내 계좌로 돈 넣었어.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순진하니까.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딨어? 내가 불륜녀랑 통화하는 거 직접 녹음했다. 이거 회사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사위는 다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건 안 돼요. 회사에선 절대 알아선 안 돼요. 그럼 내가 똑바로 사과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가. 사위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결국 딸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후 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 했지만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모든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 측에 그의 불륜 사실과 돈 빼돌림 정황이 전달되었고, 회사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불륜녀마저도 사위를 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랑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직장도 없는데 내가 왜 계속 만나? 그녀는 사위를 가차없이 떠났고 결국 사위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딸은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너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된 거야. 딸과 사위의 이혼이 확정되던 날, 사위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딸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사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실직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불륜녀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장모님, 제발.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사위는 무너졌습니다. 딸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돈까지 빼돌린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망한 건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딸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딸과 사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후 딸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며 힘들어했지만 저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딸은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래. 딸은 오랫동안 꿈꿨던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이번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사람 맞아. 응, 엄마.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딸은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그 남자의 따뜻한 태도를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해. 이번엔 확실해? 응,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야 해.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엄마. 딸은 재혼을 했고 저는 딸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함께 살아요.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이제 갚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해.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 저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딸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을 찾았고, 저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내가 딸의 말을 무시했다면, 만약 내가 사위의 실체를 끝까지 모른 채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은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아야 할 관계가 있고,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